안녕하세요. 당신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최근에 한 구독자분께서 친히 제 블로그까지 방문을 하셔서 영상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분뿐만이 아니고 심리 상담을 처음으로 받아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알아보고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심리치료사로서 내담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치료사가 되기 전에 여러 센터들에서 내담자로서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그 중에 잘 맞고 도움이 되는 상담도 있었고 선택을 좀 잘 못해서 아쉬운 그런 상담도 있었어요. 상담을 받았던 경험, 그리고 치료사로서 일하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을 받게 된다면 첫 상담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심리 상담이 뭐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받으면 되겠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제 가족이 심리 상담을 알아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아야 할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비용이나 횟수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사를 선택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가, 세 번째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에 뭐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첫 상담을 시작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과 기간인데요. 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뭐 얼마인가요? 이런 거죠.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면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비용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 상담자들의 그룹을 3그룹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석사생이나 수련 중인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초심 상담자 분들이고, 세 번째는 경력이 있는 상담사 분들, 이 3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바로 이분들의 비용을 알려드리면, 물론 이제 정확히 맞진 않지만 대략적인 거예요. 1회 50분 기준으로 첫 번째 수련생 그룹은 무료에서 3만 원 정도의 비용, 두 번째 초심 상담사 그룹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비용, 그리고 세 번째 경력 상담사는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비용인 것 같아요. 뭐 오은영 박사님은 몇 년 전에 10분에 9만 원을 받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50분이면 45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진짜 가볍게 한번 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물론 이제 전혀 그런 걸 안 해보다가 내 이야기를 꺼내보기만 해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마음이라면 수련생 분들한테 상담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해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수련생 분들한테 받는 걸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업계 선배로서 물론 수련생들이 여러 상담 케이스들을 경험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깊이 느끼고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가족이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면 수련생을 추천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석사학위를 마쳤거나 학회 자격증이나 국가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 번 상담 받는데 최소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는 건데, 그걸 도대체 몇 번이나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곱해가지고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많이 받으면 좋죠. 많이 받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PT 받는 거랑 비슷해서 하면 할수록 몸이 좋아지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깊이 있게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상담자라는 사람과 함께 꾸준히 내면의 이슈들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은 내 내면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의 돈과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적절한 횟수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에서 보면 가장 많은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는 횟수는 몇 번일까요? 한 번입니다. 몇십 번 받아야 될 줄 알았는데 한 번만 받아도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을 받았던 내담자들도 내가 한 번 받아봤는데 도움이 안 돼서 그만뒀다, 이런 게 아니고 뭐 한 번만에 내가 원하던 변화들이 일어났고 좀 도움이 됐다라고 말한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한 번도 안 받아보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받아보는 게 내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느껴보고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이거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단 50분이라도 제대로 이 과정을 겪어본다면 나비 효과처럼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변화와 성장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통계를 또 보면은 평균적으로 내담자들은 6회의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은 변화를 원하거나 더 지속할 여유가 있을 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분들 중에도 뭐 30회, 50회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뭐 그렇게 확신은 안 든다라고 하면 그냥 한 번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 시작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아직 잘 모르겠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받을 거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6번 정도 받아보시고 이후에 상담을 이어갈지 6번으로 충분한지 그때 느껴보시고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상담사가 뭐 돈 얘기하는 게 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돕는 일인데, 그래도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있어야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6번에 6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으로 볼 때는 물론 이제 어떤 분한테는 좀 그냥 편하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어떤 분한테는 그렇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60만 원이라는 금액, 이 6번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서 오랫동안 계속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어왔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뭐 저 같은 상담자들은 진짜 그런 효과를 최대한 내담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도 진짜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 무료 상담센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가장 좋은 무료 상담센터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대학 상담센터예요. 상담을 배우는 곳이 대학원이기 때문에 좋은 상담사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 상담센터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무료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교의 직원으로 계신 분들이라면 이 상담센터를 꼭 이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뭐 여러분 지역에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센터들이 있는데, 그런 센터에서 한번 상담 서비스를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게 아니면 지역에 있는 뭐 사설센터나 뭐 온라인에 있는 상담 서비스들을 살펴보시고 후기를 보고 선택하셔서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 상담사를 선택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최소한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상담사한테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퀄리티가 보장이 된 상담사이더라도 나랑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상담센터를 차리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할까요? 아무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물론 그 법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 내면 센터 차릴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들에서도 심리상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격에도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민간 자격증이 그냥 한 8시간 정도 수업 들으면 한 8만 원 정도 내고 나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사 1급, 이런 자격증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없었는데 심리치료를 하면서 내담자들을 만나보니까 간혹 내담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 상담자가 좀 별로여서 걱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해서 자세히 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막 전화를 받는다든지, 자기 개인 전화를, 그리고 전혀 공감 없이 막 자기의 생각만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진짜 상담자로서 기본적인 태도가 안 돼 있는 분들을 만나서 상처를 받은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 기준에 만약에 안 맞더라도 물론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상담을 하시는 그런 상담사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는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이 최소한의 기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위와 자격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학위 과정에서 뭐 보통 이제 석사면 2년이죠. 심리학이나 상담학의 석사, 뭐 관련 또 뭐 교육학이나 이런
그 심리치료 이런 분야겠죠. 그런 분야에서 석사 이상을 가지신 분,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국가 자격증과 학회 자격증으로 나눠지는데, 국가 자격증은 상담 관련한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같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학회 자격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설학회 8시간짜리 자격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공신력 있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들인데, 어떤 학회들이 있냐면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행하는 상담심리사 자격증이 있고요, 한국상담학회에서 발행하는 전문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학위나 자격증 중에 최소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랑 핏이 맞아야 된다, 나랑 잘 이제 성향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저도 이제 학부과정이나 석사 이제 심리학 공부하면서 회당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고 상담을 여러 분한테 받았어요. 다 이제 경력도 있으시고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떤 분은 정말 좋았던 경험이 있고, 어떤 분은 할수록 좀 찝찝해가지고 오해기도 안 돼서 그만뒀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맞았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공감을 받고 싶고 힘든 감정을 해소하고 싶었는데, 상담사분은 계속 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인지치료에서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꾸려는 접근을 하거든요. 뭐 이게 도움이 되는 내담자들도 많고요. 근데 그때 저랑은 안 맞았던 거죠. 그때 제가 좀 마음이 강한 상태였다면, 지금 생각했을 때 돌아보면 그걸 상담해서 이런 부분 좀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담을 또 좋은 쪽으로 풀어가 봤을 텐데, 그때는 제가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여서 그냥 그만뒀던 것 같아요. 뭐 다 힘들 때 상담 받잖아요. 그래서 힘든 상태에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였으니까 저도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을 받기 전에 이런 핏을 알아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상담사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찾아보고 그 상담을 받은 분들의 후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요즘에는 상담자들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최소한 후기 같은 거는 많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후기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받고 싶은 스타일의 상담자인지, 내가 어떤 효과를 얻고 싶은 부분에서 또 효과를 본 내담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게 없이 상담에 갔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내 내면에서 뭔가가 느껴지고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스스로 좀 느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죠. 뭐 상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변화를 이제 경험하고 또 그 변화를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은 또 내담자들인 거고, 그 변화라는 거의 핵심은 내 내면의 어떤 부분이 실제로 바뀌는가 라는 거거든요. 물론 한 번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증상이 다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증상이 완전히 좋아졌는지 이런 거를 뭐 1, 2회기만에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심리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 내면의 부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면의 느낌과 변화가 최소한 2, 3회기 내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담사랑 핏이 안 맞을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상담사를 좀 만나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상황이 가능하다면 나랑 맞는 상담자를 찾기 위해서 한 2, 3명 정도를 만나보는 게 가장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감정을 많이 다루는 스타일의 치료사기 때문에 이렇게 뭐 토론과 반박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이제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이랑은 좀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감정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은 온라인 상담도 요즘에는 많던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온라인 상담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미 꽤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뭐 예전에 뭐 10년, 15년 전에는 상담자들이 좀 회의적인 분들도 있었죠. 뭐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냐, 뭐 비언어적인 그런 신호들도 잘 캐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겠냐 라는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온라인 상담이 점점 늘어나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죠. 그리고 나서의 어떤 연구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온라인 상담으로도 상담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나 상담자들의 의견이 많아진 상태예요. 저도 온라인으로 내담자분들을 주로 만났는데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충분히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직접 만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속 깊은 내용을
진짜 좀 빨리 꺼낼 수 있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내담자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된다. 내가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게 더 좋게 느껴진다, 그러면 뭐 오프라인 상담소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데 찾아가시면 좋고, 그게 아니고 온라인도 괜찮을 것 같고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잘 선택을 해서 상담을 시작하게 됐다면 첫 상담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들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상담 가기 전에 이런 저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죠.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첫 상담 신청서 받고 나서 아니면 뭐 인테이크 하고 나서 첫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많은 생각을 내담자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상담자도 많이 하는데 내담자분들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상담에 임하면 더 도움이 되는지 몇 가지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말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비밀 보장과 수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대로 훈련을 받은 상담사라면 가장 기본적인 윤리 덕목인 비밀 보장을 지킬 거예요.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내담자분들은 내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을까 진짜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그거는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를 싫어하거나 상담자가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물론 드시겠지만 이 부분도 내려놔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아무도 이해 못했던 것들도 치료사들, 상담자들은 웬만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치료사, 상담사들이 인격적으로 엄청나게 훌륭한 분들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가 아니고요. 보통의 인간관계랑 상담에서 맺는 인간관계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의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들은 상관없이 내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이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나 친구도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나 인생의 어떤 기준으로 내담자를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담자의 관점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나의 부분들을 여러분의 상담자는 이해해 줄 거예요. 이유 없이 나타나는 증상이나 이유 없이 드는 마음은 없거든요. 그 이유를 여러분의 상담자가 같이 찾고 들여다봐 줄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범죄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진짜 누구한테 꺼내기 어려운 뭐 수치, 그런 치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이야기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상담자들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리 있게 말을 못해서 걱정이다. 그리고 상담에 가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걱정 또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저한테도 첫 상담 전에 뭐 신청서에 제가 잘 말을 못해서 걱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내 살아왔던 내용을 발표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리 있게 말 안 하셔도 돼요. 이야기를 조리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상담자랑 같이 나의 내면을 느껴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니까요. 말을 잘 못하셔도, 어떤 말을 할지 잘 모르겠어도 여러분의 상담자가 아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잘 이끌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솔직하게 그냥 나를 좀 들여다 봐야겠다, 꾸밈 없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간다면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상담 전에 해야 될 생각 세 번째는요, 상담에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신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답과 조언 같은 거를 듣기 원하신다면 그런 게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를 진짜 바로 해결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감기 걸린 것 같은데 뭐 약 좀 지어주세요, 콧물 좀 안 나오는 약 좀 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요. 물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방향성을 상담자랑 내담자가 같이 찾아가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탐색하는 과정 없이 그냥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행동적인 해결책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한다면 심리상담에서 그걸 얻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바꿔보려고 그런 거 좀 많이 해봤잖아요. 어떤 분들은 무기력한 나를 바꾸기 위해서 미라클 모닝도 도전해보고 찬물 샤워도 해보고 진짜 막 추워 죽겠는데, 그리고 뭐 책도 많이 읽어봤잖아요. 심리 서적들, 미움받을 용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렇게 해결되면 뭐 좋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내면의 문제들이 있고 그런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다면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서 발견된 것들을 가지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변화는 진짜 여러분이 만든 거고 더 지속적이고 깊은 변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상담을 처음 받는데 온라인 상담을 받는다면 필요한 게 있냐라고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제 내담자분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오프라인 상담은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냥 거기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온라인 상담은 온라인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잘 터져야 됩니다. 중간에 끊기면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잘 되는 데서 하시면 좋고, 그리고 마이크랑 이어폰을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비싼 걸 쓰고 이런 필요는 없는데, 저도 뭐 삼성 번들 이어폰 쓰거든요. 근데 그냥 말이 잘 안 들리거나 잡음이 너무 들어가거나 하면 상담하는데 서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 상담을 받으신다면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리 상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심리 상담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이라도 꼭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변화의 계기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오던 대로 과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심리치료를 받으시는 게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각도를 조금은 바꿀 거고, 그 각도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테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신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